당신의 손발은 무사한가? 나는 밤이면 몸뚱이만 남지. 시아비는 내 손을 잘라가고, 시어미는 내 눈을 도려가고, 시누이는 내 말을 뺏어가고, 남편은 내 날개를, 그리고 또 누군가 내 머리를 가지고 달아나서 하나씩 더 붙이고 유령이 되지. 문정희 시인의 유령 중에서. 시인은 알았을 것이다. 물 좀 갖고 와. 라는 명령이 손이 잘린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아침 7시 신도림역. 사람들이 모여든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손발을 잘리러 간다. 회사 문 앞에 서면 심호흡을 해야 한다. 잘리기 직전이니까. 늘 그랬다. 한 번도 좋은 감정으로 회사 문을 연 적이 없었다. 일단 들어가면 순간의 우울함과 계속 만나야 한다. 내 시간도 내 육체도 그들의 것이다. 자료 좀 찾아줘. 몇 시까지 서류 정리해서 넘겨 등등 명령의 향연 속에서 내 머리는 그 모든 것을 겨우겨우 해낸다.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그 시간 안에 해내야 한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이다. 그 반복 속에서 무수히 잘려나간 내 머리를 위해 두통약을 집어 삼킨다.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다. 그 시간만이라도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 좀 하고 싶지만 이내 동료가 찾는다. 밥 먹어요, 수진씨. 구내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적당히 맛없는 밥을 우겨 넣는다. 그리고 전혀 궁금하지 않은 동료들의 사생활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잘려나가는 건 내 위와 장이다. 이번엔 소화제를 삼킨다. 늘 궁금했다. 나만 예민한 것인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인다. 아주 잘 보인다. 다들 감추며 살 뿐이다.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정희 시인의 표현처럼 내 손과 발이 잘려나갔다는 자각을 할 때가 되면 다들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단 5분도 할 수 없을 때는 손발이 잘린 느낌이 든다. 스피노자는 말했다. 모든 가치 판단은 자신에게 기쁨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기쁨이었다. 잘린 위와 장이 소화제로도 회복되지 않을 때 나는 결심했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점심시간만큼은 내 시간을 확보하리라. 동료들에게 선포했다. 당분간 간단한 과일이나 감자로 점심을 대신하겠다고. 다들 나를 욕하라지. 원래 자유에는 적이 필수라고 했다. 그렇게 얻은 자유시간. 처음으로 편안했다. 듣고 싶은 노래를 듣자 잘려나갔던 귀가 낫기 시작했다. 조화 같은 우리. 내가 3번째로 다닌 회사는 사람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떠나버리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당연히 입사할 때는 모른다. 그러다 인수인계 받을 때 직감적으로 안다. 그러나 이미 발을 빼기에는 카드값이 발목을 잡는다. 사람이 마치 조화 같을 때가 있다. 축 처진 어깨, 공허한 두 눈, 키보드 치는 소리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리는 사무실의 적막함 속에서 피어난다. 차라리 전화라도 많이 와서 시끌벅적한 게 낫겠다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곳에서 광장에 내몰린 사람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다. 우리와 그들의 경계선을 정확히 보여준 날이자 어쩌면 그가 나일 수도 있다는 헛헛함을 정확하게 느낀 날이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를 광장에 세우는 것이다. 그것도 강자가 약자를. 간혹 약자들이 강자를 광장에 세우기도 한다. 후자는 혁명이다.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나는 그 회사에서 약자가 강자에 의해 광장에 세워지는 것을 목격했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 전주부터 조직 개편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다들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발표된 강자의 계획. 팀장은 그날부터 나와 같은 사원이 되었다. 대신 그 팀장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팀장이 되었다. 자리도 바뀌었다. 철저히 보여주려는 것이다. 강자에게 밉보이거나 그들만의 룰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알아서 길하고 더욱 철저하게 노예가 되라고 말이다. 그날 이후 사원이 된 전 팀장은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말수도 점점 줄고 초점도 흐릿해졌다. 가끔 업무로 만날 때 그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잔인한 방식이다. 차라리 밀실에서 해고 통보를 하거나 예고라도 해주었어야 했다. 그 사람이 광장에 서기 전에 최소한의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아무런 예고 없이 약자가 광장에 설 때 약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야말로 손과 발은 물론 영혼까지 자르는 격이다.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라고 말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타인의 아픔을 밀실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면 말없이 모른 척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을 광장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우리와 광장 사이에 자본이 끼어들면 또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모여야 한다. 조화가 아니라 인간임을 알려야 한다.